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태풍 상륙 소식이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 중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괌 북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0호 태풍 하이선. 발생 초기에 남서진하던 태풍 하이선은 점차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시속 15km 안팎의 속도로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하이선이 7일 오전 8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경북 고령과 강원 원주, 춘천 등을 거쳐 같은 날 오후 3시쯤 북한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일 오전까지 확인된 하이선의 풍속은 초속 35m. 하이선은 북상하면서 점차 위력이 강해져 우리나라에 상륙할 시기에는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의 강도 역시 달리는 차가 뒤집힐 수 있는 매우 강등급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이 현재 예상된 경로대로 이동한다면 우리나라 중앙을 관통하게 돼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태풍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이후 진로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쭉 북한까지 쭉 이어서 관통하는 형태의 진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면서 2, 3일 지나면서 서쪽으로 더 튼대거나 동쪽으로 더 튼대거나 이런 그 방향의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태풍 바비와 2일 태풍 마이삭에 이어 이번 하이선까지 불과 2주 사이에 태풍 3개가 연달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자마자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북상 소식이 들리면서 전국의 긴장감이 높습니다. 특히 많은 비로 약해진 지반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데요. 전문가들은 위험 징후나 관련 당국의 위험 경보에 따라 즉시 대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쏟아져 내린 토사가 도로를 덮쳐 차량 통행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동반한 집중호우로 46번 국도 강원도 진부량 구간에 200여 톤의 토사가 흘러내린 겁니다. 부산과 경북 등 마이삭이 지나간 지역에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잇따라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됐고 위험지역 주민들 수백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걱정은 길어진 장마로 집안이 크게 약해진 탓에 산사태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산림청은 태풍 마이삭 북상과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산사태 위험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다가 현재는 주의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더욱이 이미 한 차례 비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아직 완전 복구가 되기 전이어서 산사태에 더욱 취약한 상태입니다. 지금 또 이게 또 엎친 덮친 경우로 또 이제 복구를 좀 하는데 또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 좀 예상은 못 하잖아요. 피해를 더 입을까 봐 그게 또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는 발생 후보다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산자락 주변이나 집안이 약해 옹벽을 설치한 곳 등에는 집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산림청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상황별 위험 지역을 알리고 있지만 시민들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부족해 앞으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빠른 사전 대피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워낙 순식간에 발생해 일단 났다 하면 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상 징후로 땅이 울리는 소리와 나무가 기울어지는 상황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많은 양의 물이 솟구치는 것도 땅속에 물이 과포화됐다는 신호입니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평소와 다른 물이 좀 많이 나온다거나 또는 흙탕물이 일부 흘러내린다. 이런 경우, 그리고 토석이 일부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경사 아래면에 낙석에 의해서 돌 부스러기 또는 흙이 쌓여 있거나 장기간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이런 곳에 이 산사태 위험 징후가 좀 높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대피는 넓은 도로 쪽이나 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당국과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대피 명령 문자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에 잘 따라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강풍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부산 해운대 일대에는 유리창 파손이 잇따랐는데 유리창 파손을 막기 위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다 60대 여성이 깨진 유리에 맞아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가장 근접한 3일 새벽 1시 반, 부산 사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창문 파손을 막으려고 테이프를 붙이던 중 유리창이 깨지면서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출혈이 심해 숨졌습니다. 부산 초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는 해운대 일대에서는 유리창이 파손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2018년 태풍 콩레이 북상 당시 40여 가구의 유리창 1000여 장이 파손된 해운대 LCT 역시 강풍 피해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해운대 한 초고층 아파트에는 거실 쪽 창문이 깨졌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의 위력이 보시는 것처럼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유리창 수십 개가 깨진 건데 주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태풍으로 강한 바람이 불 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경우는 창문 파손을 막는 것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는 유리창 두께가요. 보통 3mm, 5mm, 16mm 정도 두께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실험 결과 초당 30m 풍속에도 유리창은 자체적으로 파손은 되지 않았습니다. 창틀하고 유리창문 사이의 이격 때문에 그 바람이 들어오면서 떨림이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거든요.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선 창틀과 유리 창문 사이 테이프를 붙이거나 신문지 등 종이를 두껍게 끼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미리 강한 바람에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창문이 심하게 흔들린다면 가까이 가지 않고 차라리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커튼 등을 치는 것이 낫습니다. 문은 열어놓는 것보다 닫아놓는 것이 좋고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면 강풍에 더 잘 버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1년 중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은 대조기와 맞물리면서 해안가 피해가 컸습니다. 경주에서는 간포항 인근 마을 전체가 침수돼 주민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초속 90m가 넘는 강풍에 거대한 파도가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지붕은 뜯겨져 나갔고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골목길은 바닷물에 둥둥 떠온 각종 쓰레기들로 꽉 찼습니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바닷물이 집 안으로 밀려들어와 하마터면 큰일을 치를 뻔했습니다.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이 방에 물이 차는데 지금 나갈 문도 안 열리고 우리가 이 창살 창문 지금 벽에 창살식 대놨잖아요. 저놈을 뛰다야 무슨 나가던 자제. 저서 보니까 여기 물이 이까지인 게 이까지. 그래서 저 다음번에 다 전부 다 넘어가 보자. 그래 여기까지 여기 현관문이 안에서 우리 현관 주원이잖아 중환살 저기 물이 있는 거라. 그래 현관은 그건 연락 생각도 뭐 만약 연다 그러면 물이 많을 다 이거 벽에 다음에 다 돌을 파이라. 일부 주민은 강풍에 깨진 유리창에 부상을 입었고 방파제 앞 식당과 지하 주차장에는 바닷물이 흘러넘쳐 차량 2대가 침수됐습니다. 숙박업소 담벼락은 힘없이 무너졌고 도로는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겨우 몸만 빠져나왔던 마을 주민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복구 작업은 손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의 긴급 지원도 역부족입니다. 이 지역이 한 30가구 지역이 어제 제9호 태풍 마이삭의 만조시야랑 겹쳐가지고 부분적으로 한 1m 이상 침수된 상태였습니다. 저희 소방대가 와서 12가구에 9명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피해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복구 지연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복구도 못했는데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바닷가 마을이 안전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태풍은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마다 태풍이 발생하면 농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강풍에 주택이 파손되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홍승연 기자입니다. 주택이 집터만 남긴 채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에 잠긴 차를 끌어올립니다. 시설하우스 철골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수확을 앞둔 과일은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태풍 미탁 당시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재산은 물론 인명까지 수많은 피해를 낳는 태풍. 각종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을까? 먼저 주택의 경우 풍수해 보험이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료의 최대 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피해 조사 후 지급이 확정되면 일주일 이내에 보험금이 나와 비교적 지원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할 때 풍수재 특약을 들어놓으면 건물은 물론 TV 등 가재 도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각종 농업 피해는 농작물 재해 보상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지자체와 농협보험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보험료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농가에서 10만 원 미만의 금액만 내면 최대 1,000만 원 이상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각종 자연재해가 이제 매년 4건씩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재보험을 가입하면 보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밖에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갔을 경우 자기 차량 손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 금지 지역 출입 등 운전자 과실이 큰 경우 지원받을 수 없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석 옆에 보면 콘솔박스라고 있는데 그 콘솔박스가 잠길 정도가 되면 엔진룸에 물이 들어가서 그 차는 운행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밖에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인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인명피해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주택 파손 시 최대 1,600만 원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보험금 지급이 미뤄져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면 해당 기초자치단체 재해피해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간 계곡에서는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면 고립되기 쉬운 데다 자칫 무리하게 건널 경우 물살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 거센 계곡물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진철 기자가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원도의 한 산간계곡. 흙탕물로 변해버린 거센 계곡에서 아슬아슬한 구조작업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에 계곡 건너편에 있던 야영객이 그대로 고립된 겁니다. 지난 2019년 8월 강원도 강릉에서는 일가족 2명이 거센 계곡 물살에 휩쓸렸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자 어머니와 아들이 계곡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계곡을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간 계곡에서는 인명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산에 비가 오게 되면 산속의 모든 물이 이처럼 계곡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에 머물다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나면 산등성이와 같은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텐트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물건을 챙기려 하지 말고 즉시 피해야 합니다.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나기도 하지만 수심이 얕아 보여도 물살이 거셀 수 있어 무리하게 건너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미리 야영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무리하게 계곡이나 하천을 건너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야영 중에 물이 갑자기 밀려들 때는 절대로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신속히 대피하시고 야영 시에는 라디오나 스마트폰으로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국립공원과 주요 산간계곡은 출입이 통제되는 만큼 관리 당국의 통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계곡 수위 상승과 지반 침하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 실시간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국립공원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전국에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되는 사례는 수백 건이 넘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가 예보된 기간에는 야영이나 등산 등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태풍은 이동 진로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집니다. 위험 반원이라 불리는 오른쪽에서 왼쪽보다 더 심한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단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태풍이 움직이는 진로의 오른쪽을 위험 반원, 왼쪽을 가항 반원이라 부릅니다. 태풍 피해는 위험 반원이 가항 반원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람에 있습니다. 오른쪽 위험 반원의 경우 태풍 자체의 바람과 같은 방향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합쳐지면서 더 강한 바람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왼쪽은 태풍의 바람과 편서풍의 방향이 서로 부딪혀 태풍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태풍을 축대칭으로 간주하자면 태풍의 오른쪽에는 태풍의 바람과 지하류가 더해져서 더욱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내며 왼쪽에서는 태풍의 바람이 지하류만큼 감소해서 풍속이 비교적 덜 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태풍이 동해를 지나가게 되면 한반도는 가항 반원에 해당되지만 서해로 가면 위험 반원에 속해 태풍의 피해가 크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2015년 태풍 고니 당시 왼쪽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피해가 적었던 반면 위험 반원에 든 일본은 20년 만에 가장 강한 바람이 관측됐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해보다 서해를 통과한 태풍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험 반원과 가항 반원은 상대적일 뿐 태풍의 위력이 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태풍의 위력이 크다면 가항 반원에 들었다 해도 안심해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태풍이 불 땐 특히 머리 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건물에 빼곡히 달린 간판이 강한 바람에 떨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간판 관련 안전 규정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건물 맨 위에 달린 간판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소방대원이 안전조치를 하는 찰나 밑으로 곤두박질칩니다. 벽면에서 떨어진 간판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길 가던 50대 여성이 간판에 맞아 머리와 팔 등을 다쳤습니다. 건물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각종 간판들,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간판과 기둥을 이어주는 지지대가 심하게 녹슬어 있습니다. 지지대 한쪽 고정 나사가 풀려 들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노후 간판은 서울에만 2,000여 개. 태풍 등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밑으로 떨어져 흉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건물 주변에 전신주가 있을 경우 정전이나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그 간판이 그 풍압 때문에 고정된 장소에서 떨어질 때 그 주변에 전선이 걸려 있다면 전선도 다 끊어지겠죠. 합선이 되거나 또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누전이 되거나 그런 위험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설치한 간판은 3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간판의 경우 설치만 하면 끝, 아무런 점검도 받지 않습니다. 특히 강풍에 취약한 돌출형 간판은 설치할 때 볼트를 몇 개 이상 박아야 하는지 등의 기준도 없습니다. Q형이 특별히 바람, 강풍에 많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돌출형에 대해서는 전면형보다 훨씬 더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무료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간판 크기가 작고 벽면에 붙어있는 고정형일수록 사고 위험이 적다며 지자체가 간판 교체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태풍 바비와 마이삭이 한반도의 서쪽과 동쪽을 차례로 강타한 데 이어 또다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월요일 오전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한반도를 뚫고 올라가며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시시각각 태풍 상황을 특보를 통해 전달해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시청과 제보,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